2026년이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다시 운동을 생각하십니다. 올해는 정말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고 헬스장이나 어려운 운동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유튜브에서 본 운동을 따라 해보면 처음에는 괜찮다가 어느 순간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불편해지면서 결국 멈추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운동이 안 맞는 사람인가 하고 스스로를 탓하게 되지만 사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운동 선택에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예전처럼 많이 움직이고 땀을 흘리는 운동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운동을 하려고 시작했는데 병원 갈 일이 더 늘어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동을 열심히 하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운동을 해야 오래 버틸 수 있는지, 어떤 기준을 놓치면 운동이 아니라 손상이 되는지 그 핵심만 차분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기준을 알고 나면 왜 어떤 분들은 같은 나이에도 몸 상태가 다른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운동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바로 걷기입니다.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걷기는 다른 어떤 운동보다도 기준을 잘못 잡기 쉬운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하루에 10,000보를 걸었다고 말씀하시지만 몸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느끼십니다. 이유는 걷는다는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로 어떻게 걷느냐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걷기는 심장과 혈관, 그리고 혈당과 혈압까지 동시에 영향을 주는 거의 유일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운동을 권할 때 가장 먼저 걷기부터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그냥 많이 걸으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속도나 자세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천천히 산책하듯 걷거나 반대로 무리해서 빠르게 걷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모두 효과가 떨어지거나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절은 운동 효과보다 손상을 더 빨리 기억합니다. 그래서 걷기는 많이 하는 운동이 아니라 기준을 맞춰서 하는 운동이어야 합니다. 숨이 완전히 차지는 않지만 평소보다 호흡이 조금 깊어지는 정도, 이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걷는 동안 간단한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어려운 정도가 적당한 기준입니다. 이 상태가 유지될 때 혈관과 심장은 가장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시간도 길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30분을 한 번에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0분씩 3번 나누어서 해도 몸은 충분히 반응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몸은 강도보다 규칙성을 먼저 기억하고 그에 맞춰 혈압과 혈당의 변동폭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걷기를 시작하고 나서 다리가 먼저 아프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경우 대부분 보폭이 너무 크거나 처음부터 속도를 갑자기 올린 경우가 많습니다. 걷기는 발을 멀리 내딛는 것이 아니라 보폭을 줄이고 발바닥 전체로 부드럽게 디디는 것이 핵심입니다. 좋은 운동화를 사는 것보다 걷는 방식 하나를 바꾸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준을 잡고 걷기를 시작하면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아침에 몸이 덜 뻣뻣해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는 느낌이 먼저 옵니다. 이 변화가 바로 걷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걷기는 가장 쉬운 운동이지만 동시에 가장 정확한 기준이 필요한 운동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운동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께서 상체 운동이나 유산소부터 떠올리시지만 실제로 몸의 건강은 다리에서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병원에서 낙상으로 입원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근력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다리가 약해져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하체 근력은 단순히 힘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버티는 기본 구조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 계단을 오르는 동작, 오래 서 있는 동작, 이 모든 것이 하체 근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하체 운동이라고 하면 무조건 스쿼트를 떠올리시고 무릎이 아픈데도 참고 하시거나 처음부터 깊게 앉으려고 하십니다. 이 방식은 운동 효과보다 손상이 먼저 쌓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무릎 관절은 한번 부담이 누적되면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하체 근력 운동의 기준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반복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점검하셔야 할 것은 속도입니다. 빠르게 내려갔다가 빠르게 올라오는 동작은 근력보다 관절에 부담을 줍니다. 천천히 내려가고 천천히 올라오는 동작이 하체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게 만듭니다. 또한 깊이도 중요합니다. 엉덩이가 무릎보다 훨씬 아래로 내려가야만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한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반동을 쓰지 않고 다리 힘으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손으로 의자를 짚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 어렵다면 처음에는 손을 가볍게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횟수도 욕심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에 5회에서 10회 정도만 해도 몸은 충분히 반응합니다. 이 동작을 하루에 2번 정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다리 근육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체 근력 운동을 시작하고 나면 처음에는 허벅지에 뻐근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반응이며 통증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무릎 안쪽이나 바깥쪽이 찌릿하게 아프다면 그 즉시 강도를 낮추셔야 합니다. 운동은 참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지켜 하체 근력을 관리하면 걷기 운동의 효과도 훨씬 좋아집니다. 다리가 버텨주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보행이 안정되고 피로도도 줄어듭니다. 하체 근력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몸 전체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걷기와 하체 근력은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라면 지금 말씀드릴 운동은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운동은 반드시 몸을 많이 움직여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몸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은 과한 움직임보다 회복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보다 먼저 신경과 관절이 긴장하게 되고 이 긴장이 풀리지 않은 채로 반복되면 통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운동의 핵심은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몸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정적 운동이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쉽게 말해 힘을 주지 않고 버티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서서 벽에 기대어 자세를 유지하는 동작이나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운 채로 호흡을 조절하는 동작입니다. 이 운동들은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절과 신경이 가장 편안한 위치를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허리와 목 그리고 무릎이 자주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이 운동을 통해 몸의 긴장이 먼저 풀리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나 횟수가 아닙니다. 하루에 3분에서 5분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때 가장 신경 쓰셔야 할 것은 호흡입니다. 숨을 참지 않고 자연스럽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몸은 안정 신호를 받게 됩니다. 운동을 했는데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분들께서는 대부분 이 회복 단계를 건너뛰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움직임과 휴식을 동시에 기억하지 않으면 점점 경직된 상태로 굳어집니다. 정적 운동은 바로 이 굳어진 상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밤에 다리가 뻐근하거나 허리가 당겨서 잠들기 어려운 분들께서는 이 운동을 통해 수면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시기도 합니다. 운동의 목적은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몸이 다음 날을 버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정적 운동은 겉으로는 눈에 띄지 않지만 걷기와 하체 근력을 오래 지속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026년에 운동을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다치는 이유는 운동을 안 해서가 아니라 갑자기 바꾸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운동을 쉬다가 새해가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몸의 상태를 무시하고 예전 기준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몸은 바로 경고를 보냅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것이 갑자기 뛰는 운동입니다. 걷지도 않던 분들께서 러닝화를 신고 달리기를 시작하면 심장은 따라가지 못하고 무릎과 발목이 먼저 손상됩니다. 또 하나 흔한 문제가 유튜브 운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입니다. 영상 속 동작은 이미 운동에 익숙한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면만 보고 따라하다 보면
자세는 무너지고 특정 관절에만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운동을 하면서 통증이 있는데도 참고 하면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운동 중에 느껴지는 근육의 뻐근함과 관절의 날카로운 통증은 전혀 다른 신호입니다. 근육의 피로는 회복되지만 관절의 통증은 누적됩니다. 특히 무릎, 허리, 어깨처럼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느린 부위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조심하셔야 할 것은 하루에 몰아서 운동하는 습관입니다. 평일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다가 주말에만 길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께서 오히려 더 자주 다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몸은 간헐적인 자극보다 규칙적인 자극에 훨씬 잘 반응합니다. 운동은 한 번에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양이라도 자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비를 과하게 사용하는 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거운 아령이나 강한 탄성 밴드를 사용하면 운동 효과가 커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세가 무너질 가능성만 높아집니다. 특히 혼자 운동하실 때는 몸이 보내는 작은 불편 신호를 바로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강도는 항상 낮게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후에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아니라 피로가 오래 남는다면 그 운동은 지금 몸 상태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은 몸을 이기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협력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놓치지 않으셔야 2026년 운동이 다치지 않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걷기, 하체, 근력, 정적 운동을 모두 완벽하게 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부터 크게 세우시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 지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몸이 변화를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을 기준에 맞게 시작하면 몸은 일정한 순서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통증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완전히 좋아지는 느낌보다는 아침에 일어날 때 덜 뻣뻣하고 움직이기 편해졌다는 느낌이 먼저 옵니다. 이 단계는 보통 1주에서 2주 사이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느껴지는 변화는 피로입니다. 예전에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유난히 몸이 무겁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다면 이 시기부터는 저녁까지 체력이 조금 더 유지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는 근력이 갑자기 늘어서가 아니라 몸에 불필요한 긴장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3주에서 4주 정도가 지나면 숨이 덜 차는 느낌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나 조금 빠르게 걸을 때 예전보다 호흡이 안정되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께서 운동 효과를 확실히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욕심을 내시면 안 됩니다. 몸이 좋아졌다고 느끼는 순간 강도를 갑자기 올리면 그동안 쌓아온 안정이 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의 진짜 효과는 숫자로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체중이나 근육량보다 먼저 생활이 달라집니다. 앉았다가 일어날 때 손을 덜 짚게 되고 오래 서 있어도 다리가 덜 아프며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런 변화가 쌓이면 병원에 가는 이유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약을 갑자기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안정되면서 검사 수치가 서서히 달라지는 흐름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못하셨다고 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기억합니다. 다시 기준으로 돌아오기만 해도 흐름은 이어집니다. 운동은 결과를 빨리 보려고 할수록 실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방향만 맞추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변화는 눈에 띄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2026년을 버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기반이 되어준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운동을 오래 하신 분들과 금방 그만두게 되는 분들의 차이는 체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기준에 있습니다. 몸을 바꾸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오히려 아프고 지치는 경험을 하게 되면 누구라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운동을 다시 시작하신다면 무엇을 더 할지보다 무엇을 빼야 하는지부터 생각하셔야 합니다. 많이 움직이는 운동보다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운동을 고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걷기, 하체, 근력, 정적 운동 이 세 가지는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오래 지속할 수 있고 몸을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공통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은 한 달 하고 끝내는 이벤트가 아니라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만 기억하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몸은 생각보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반응합니다. 이 방향으로 가고 계신다면 지금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2026년에는 무리하지 않고 오래가는 운동으로 몸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